안녕하십니까.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에 2025년 동계 국내학술대회 비대면 발표를 하게 된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파를 통해 본 글로컬 콘텐츠와 활용 방안, 최양기의 육해법을 중심으로 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요,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최양기의 육해법이라고 하는 저서가 어떤 저서인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수차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백원의 자승차와 최양기의 항승차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이 두 수차를 비교 분석하고 결론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수차에 관한 육해법에 대한 연구는 사상 연구에 치중하여 문헌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역사적 흐름에 따라 단순하게 정리되어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수차는 그 당시의 농업 환경과 과학 기술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용후생의 실학사상까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문학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수차의 제작 기술을 사상 연구에만 치중하지 않고요. 제작 기술을 물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이공학 분야와 18, 19세기의 농업 환경과 이용 후생의 실학 사상을 보여주는 인문 사회학적 요소를 더한 새로운 융복합적 사료 연구로 그 시대의 과학 기술의 발달이 빨랐던 유럽의 수차 발달 과정 속에서 그 과학기술 탐구 영역을 확장해서 조선시대의 수차와 비교 분석하는 융복합적 글로컬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자동 양수기에 해당하는 호남 지역의 독창적인 수차인 하백원의 자승차와 최양기의 육해법을 중심으로 수차의 제작 기술에 나타난 물리학적 원리, 그리고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융복합하여 비교 분석을 하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해강 최양기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강 최양기는 1803년 개성 지역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실학자로요. 집안이 넉넉해서 17세기 전반에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접하지 못한 서양의 과학 지식을 받아들여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자신만의 기철학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조선 후기의 이용후생의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사실 최양기는 여러 분야의 지식이 박학하여서 천여 권의 그 당시 저서를 남겼었는데 현재는 100여 권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최양기의 저서는 유명한 인정이나 기측제의, 신기통, 지구전요 등의 유명한 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최양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상 연구로 정치 철학이나 사회사상, 지리사상, 교육사상 또는 의학사상 등으로 연구 주제가 많이 다루어져 왔었습니다. 주로 인문학적으로 연구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선 후기에 이용 후생의 실학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육해법에 대한 연구는 아쉽게도 연구 주제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최양기의 육해법을 중심으로 단순히 수차의 발달 과정, 즉 수차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의 제작 기술 속에 나타난 물리학적 원리를 분석해서 거기에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더해서 융복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조선 후기에 수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차는 조선 후기의 농업 환경이나 과학기술 및 실학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인문학적 주제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대한 양수 도구를 보급하려는 노력은 조선 왕조 실록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조실록 50권 1798년 정조 22년 11월 30일 기축 첫 번째 기사를 보면요.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으면서 수리 관계 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뭐 용미차라든지 나선용으로 만든 뭐 여러 가지 고전 통차, 여기 보시면 못이나 우물과 같이 땅이 약한 깊은 곳에서의 항승차로 물을 포올릴 수 있습니다. 즉 항승차는 여기서 수차인데요. 또 다른 수차도 또 등장을 합니다. 옥형과 반호나 쌍통 및 홍법과 같은, 그래서 여러 가지의 수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왕조에서 실록이 된 기록만 보아도 수리 관계 시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조는 권농 정구 농소 유능을 반포하여 전국의 유생들과 관료들에게 농업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담은 농서를 써서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양기도 육해법이라고 하는 농서를 써서 정조에게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본 저자는 육해법에 관해서 최양기가 그 당시에 집대성에서 모든 수차만을 정리한 저서가 육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육해법에 주목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수차들이 등장을 하는데 최양기가 조선 후기의 수차에 대해서 집대성해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볼 때 단순한 물리학적 원리를 가지는 중국식 수차뿐만이 아니고 아르키메데스의 나선형 스크루를 이용해서 강물을 퍼올리는 용미차라든지 그 다음 실린더와 피스톤을 이용해서 정천에 물을 퍼올리는 기구인 옥형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승차는 흡입식 펌프로요. 우물물을 퍼올리는 과학적 원리가 유럽의 수차의 원리인 하이드로릭 램과 유사함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논농사가 발달하다 보니 이런 수차 발달도 호남 지역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실제로 오늘날의 자동 양수기의 역할을 하는 조선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자승차라고 하는 수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연구자는 최양기의 육해법 속에 있는 항승차와 호남 지역의 독보적인 자승차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과학적 원리를 비교 분석해서 실학사상까지 보여주는 인문과 과학의 융복합적 자료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좋은 인문학적 주제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조선 후기의 호남 지역의 수차인 자승차와 개성 지역에서 태어난 최양기의 육해법 속의 항승차를 각각 실학사상과 함께 제작 방법과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연구하고 두 지역의 수차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호남 지역의 자승차는 조선 유일의 독보적인 수차임을 실학사상과 함께 물리학적으로 접근하여 제작 원리를 분석하였고요. 개성 지역에서 태어난 최양기의 육해법 속의 항승차는 호남 지역의 자승차와 어떠한 원리로 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백원이란 사람은 누구인지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 하백원은 호남 지역에서 아까 독창적인 수차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규남 하백원 선생인데요. 규남 하백원은 1781년 전남 화순 출생으로요. 호남을 대표하는 실천적 이옥훈생의 실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차만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요. 자명종, 개영배, 항읍기 등을 제작하여서 그 당시 조선의 현실과 맞는
이용 후성의 실질적인 것들을 제작하여서 배포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용적 효과에 근거해서 조선의 현실과 맞는 기존의 수차들의 원리를 활용하여 1810년 오늘날의 자동 양수기에 해당하는 독보적인 수차인 자승차를 고안해내며 자승차 도해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오늘날의 자동 양수기인 자승차를 문헌 자료에만 있는 내용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에서 국한하지 않고 과학적인 원리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과학기술이나 실학사상에 대한 추론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고요. 나아가 하백원의 자승차가 호남 지역의 독창적인 수차가 된 기절을 인문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최한기의 육회법 속에 나타난 여타 지역의 수타와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육회법은 어떤 저서인가? 육회법은요, 1834년 수차만을 담은 수차종합 문헌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과 괴화사상의 마지막 가교 역할을 한 해강 최한기가 육회법이라고 하는 저서를 썼는데 이 최한기의 사상 체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육회법의 수차는 분석해 볼 만하다라고 본 연구자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육회법은 여기 보시면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격한 육회법 목록을 보시면 여기 여러 종류의 수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원리를 가지는 중국식 수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용미차, 우경차, 항승차, 하금홍, 그 다음 고저측량 이렇게 있는데 본 연구자는 여기 하권에 있는 항승차가 유럽에 있는 수차인 하이드록렌과 유사함을 주목하였고 그 다음 조선의 독보적인 수차인 자승차의 원리로 비교 분석해보면 어떨까 해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백원의 자승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백원의 자승차는요, 흐르는 강물의 유속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립니다. 여기 원조 속에 터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 C에 물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통. 여기서 터빈을 이용해서 터빈의 회전 운동 에너지로 수조를 들어올려 여기 보시면 수저 그림 B에 나와 있죠. 올라가면 여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오늘날의 자동 양수기에 해당하는 자승차를 구현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우수한 과학기술의 산물임을 자부할 수 있다는 걸 보았고요. 최한기의 항승차는요, 이렇게 통제주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스톤식의 흡입식 펌프로 물의 압력을 이용하여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리로 제작되었습니다. 물의 흐름이 급격하게 멈추거나 좁아져서 물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의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요. 보다 정확한 물리학적 원리는 유체역학에서 베르누이 정리와 사이펀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이것은 유럽의 수차 하이드로릭 렌과 유사함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으로 간단한 계약적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자, 그래서 제 연구 결과는 하백원의 자승차와 최한기의 환승차를 크게 이렇게 큰 틀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백원의 자승차에는 호남 지역에, 그 다음에 최한기의 항승차는 개성 지역에, 작동 원리는 렉피니언 기어로, 그 다음 최한기의 항승차는 흡입식 피스톤 펌프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학적 원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것이고요. 최한기의 항승차는 사이펀의 원리로 기술 배경을 보시면 하백원의 자승차는 조선의 독보적 기술로 자체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최한기의 항승차는 서양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조선 후기 현실에 맞는 수차를 제작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 각각 그림 보셨겠지만
원조가 실린더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체한기의 항승차는 통이 실린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하 운동을 할 때는 하백원의 자승차에서는 수저가 상하 운동을 하게 되고요. 체한기의 항승차에는 제주 부분이 상하 운동을 해서 물을 퍼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은 하백원의 자승차는 수력발전 원리와 유사하고요. 체한기의 항승차는 유럽의 수차인 하이드롤릭 램 원리와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동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백원의 자승차와 체한기의 항승차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체한기의 육회법을 중심으로 수차의 제작 원리를 물리학적 언어로 분석하고 호남 지역의 독자적 기술을 가진 하백원의 자승차와 체한기의 항승차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수차의 제작 기술에 나타나는 물리학적 원리와 인문 사회학적 요소를 더해서 융복합적 콘텐츠를 만들고요. 더 나아가 글로컬 콘텐츠 활용 방안의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자승차와 항승차 비교, 즉 지역성 연구로 그냥 끝나지 않고요. 글로컬 콘텐츠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 말은 그 시대에 과학기술 발달이 빨랐던 유럽의 수차 발달 과정 속 인문학과 수차의 과학기술의 탐구 영역을 확장해서 조선시대의 수차와 유럽의 수차를 비교 분석하는 글로컬 콘텐츠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확장해서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선 후기 실학파를 통해 본 글로컬 콘텐츠와 활용 방안, 체한기의 육회법을 중심으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